여러분은 20살이 되면 어떤 일이 제일 먼저 하고 싶으셨나요? 저는 어릴 때부터 전을 너무 좋아해서 20살이 되면 전을 파는 주점에서 전과 막걸리를 먹는 게 꿈이었어요. 정말 너무 소박하죠? 저처럼 20살이 되면 이거 해야지 하는 것들이 있으셨을 텐데 그중 하나가 자취가 아닐까 싶어요. 학생의 신분으로 쭉 살다가 왠지 20살이라고 하면 이제 나도 막 어른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에게서 벗어나 자취의 로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오늘은 첫 자취방에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도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이 이야기는 혜선 씨가 제보해 주신 이야기입니다. 더 무섭고 생생하게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제가 혜선 씨가 되어 혜선 씨의 시점에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저와 제 친구가 겪은 실제 이야기입니다. 저와 친구의 고향은 강원도 정선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쭉 단짝이었던 저희는 강원도 시골에서 벗어나 서울에서 살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서울에 있는 대학교 입학이 목표였어요. 그래서 친구와 저는 엄청 악착같이 공부를 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 부모님을 졸라 기숙사가 아닌 자취도 허락을 받아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서울 집값이 정말 어마어마해서 부모님께서 정해주신 월세와 보증금으로는 학교 근처 세를 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저와 친구는 포기하지 않고 발품을 팔고 또 팔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매일같이 부동산 아주머니를 괴롭힌 덕분인지 아주머니는 때마침 오늘 새가 싼 곳이 나왔다며 얼른 보러 가자고 저희를 재촉했습니다. 아주머니를 따라 보러 간 집은 정말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친구도 마음에 들어 했죠. 월세도 보증금도 정말 딱이었고 학교도 걸어서 15분밖에 안 되는 거리였습니다. 더 가까우면 좋았겠지만 학교가 가까울수록 세가 더 비쌌기 때문에 이 정도면 너무 잘 구했다 싶었어요. 게다가 침대, 화장대, 전신 거울, 행거, 그리고 필요한 가전제품까지 풀옵션이었거든요. 부동산 아주머니는 저희가 마음에 들어하는 걸 눈치채셨는지 아가씨들 운 좋은 줄 알아. 그 돈으로 사실 이 동네에서 집 못 구해 라고 말씀하시며 못 박으셨죠. 저와 친구는 서로 동의하는 눈빛을 주고받으며 아주머니 다 좋은데요. 저기 하면서 친구가 집 한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도배는 새로 한 듯 전체적으로 깨끗했는데 친구가 가리킨 쪽은 이상하게 벽지가 우글우글 울고 까만 곰팡이가 잔뜩 피어 있었어요. 그걸 본 아주머니께서는 이런 거 일일이 신경 쓰면 집 못 구해. 이 방은 아가씨들 안 해도 오늘 바로 계약될걸? 저희는 아주머니 말씀도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와 친구는 저 정도는 우리가 어떻게든 해결해보자 하고 바로 방을 계약했습니다. 드디어 이삿날이 되어 저와 친구는 이삿짐을 다 옮겨놓고 곰팡이가 핀 벽지를 수습했습니다. 곰팡이 제거제를 뿌리고 곰팡이를 모두 닦아낸 뒤 하얀색 깨끗한 시트지를 위에 덧붙였어요. 그리고 그 집에 있던 전신 거울을 옮겨 그쪽을 가리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니 집이 완전히 깔끔해진 것 같아 마음에 들었어요. 그날 밤 고단했던 저와 친구는 대충 짐을 정리하고 일찍 잠에 들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전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주변을 둘러보니 이상하다 싶은 점은 없었어요. 친구는 누가 업어가도 모를 만큼 골아떨어져 있었고요. 그때 끼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니 날카로운 것으로 새를 긁는 것 같은 소리였어요. 전 그 소름 끼치는 소리에 온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친구랑 저랑 둘밖에 없는 이 집에 무슨 소린가 싶어서요. 그 소리가 점점 더 크고 빠르게 들려왔습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인가 싶었죠. 그래서 전 너무 놀란 마음에
옆에 자고 있던 친구를 깨우자 생각했어요. 그러던 그때 미친 듯이 들려오던 그 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정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고요하게요. 전 속으로 내가 피곤해서 헛것을 들었나? 밖에서 들리는 소리를 착각한 건가?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괜찮다 안심시키며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날 친구와 동네 구경도 하고 할인마트에 가서 필요한 생필품도 샀어요. 하나씩 짐 정리가 되고 이것저것 채워놓으니 이제 정말 사람 사는 집 같고 내 집 같다는 마음이 생겨서 뿌듯해졌어요. 뭔가 다 잘 될 것만 같다는 행복감이 부풀기도 했죠. 하지만 그 행복감은 길지 않았어요. 그날 밤도 어김없이 이상한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끼익끼익, 이 소름 끼치는 소리. 친구는 이 소리가 들리지도 않는지 오늘도 골아떨어져 꿈쩍도 하지 않고 자고 있었습니다. 어제도 금방 소리가 멈췄으니 오늘도 곧 안 들리겠지 생각하며 두 귀를 막고 빨리 끝나기를 기다렸는데 이 소름 끼치는 소리는 멈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어디서 나는 소린지 귀 기울여 봤어요. 소리의 근원지는 전신 거울이 있는 쪽 같았고 전 조심스레 전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러자 그제서야 그 소름 끼치는 소리가 뚝 하고 멈췄어요. 하지만 전 그 이후 더 충격적인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전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나 하고 뒤를 돌아보니 친구는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죠. 이건 또 무슨 소리지? 생각하던 찰나 거울에 한 여자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너무 서럽게 울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손에선 피를 뚝뚝 흘리면서. 그 피가 떨어져 바닥은 피로 흥건하게 물들어가고 어느새 그 피가 흘러와 제 발에 닿았습니다. 전 너무 놀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러자 거울에 있던 귀신이 훅 하고 고개를 들어 절 보더니 잔뜩 분노에 가득 찬 얼굴로 말했습니다. 너야? 너냐고! 날 이렇게 만든 게 너냐고! 너무 소름 끼쳤던 저는 그 자리에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금방이라도 거울 속에서 걸어 나와 절 죽일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전 덜덜 떨리는 손으로 얼른 방 불을 켰어요. 저는 불이 켜지자마자 거울 쪽으로 돌아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바닥도 제 발도 깨끗했어요. 그날 밤은 다시 잘 수 없었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도 모르겠고 너무 혼란스럽고 무서웠어요. 이 이야기를 친구에게 말할까 생각도 해봤지만 친구는 남들보다 겁이 많고 굉장히 예민한 편이라 이런 말을 하면 안 꾸던 악몽도 꿀 것 같았어요. 게다가 이사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함께 서울에서 산다고 기뻐하는 친구의 기분을 꿈인지 뭔지도 모르는 일 때문에 망치고 싶진 않았어요. 곧 개강을 앞두고 있어서 또다시 이사를 하기에는 무리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냥 오늘도 내가 너무 피곤해서 꿈이랑 현실을 혼동했구나 생각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 오늘도 난 나쁜 꿈을 꾼 거야 라고요. 차라리 그게 속 편했거든요. 하지만 마음을 아무리 굳게 먹어도 사람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전 깨달았습니다. 이사 온 셋째 날 밤, 이번엔 쿵쿵대는 소리에 잠에서 깨었습니다. 전 소리를 듣자마자 덜덜 떨며 거울 쪽으로 시선을 돌렸고 거울에 비친 장면을 본 저는 그대로 그 자리에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거울에 10여 개의 손이 거울을 쾅쾅쾅쾅 두드리고 있었고 여러 사람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거든요. 꺼내줘.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너도 죽일 거야. 그 손들이 죄다 거울 밖으로 나와 절 해칠 것 같다는 생각에 너무 아득해 아찔해졌습니다. 점점 시야가 희미해지더니 그대로 전 기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눈 뜨자마자 친구에게 이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왜 그러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친구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사실 자기도 그 귀신들을 봤다고요. 게다가 가위에 눌려 날이 밝아올 때까지 몸을 꼼짝도 할 수 없었다고 말입니다. 친구는 귀신을 본 것뿐만 아니라 거울에서 여러 개의 손이 튀어나와 친구의 발을 붙잡고 어디론가 끌고 가려고 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친구는 원래 조금만 피곤해도 가위에 잘 눌리고 악몽을 자주 꾸는 편이라 괜히 제가 걱정할까봐 말 안 했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무서워진 저희는 이젠 자치고 뭐고 안 되겠다 싶어서 얼른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에게 있었던 모든 일들을 털어놓았어요. 이야기를 전해들은 엄마는 보통 일이 아닌 것 같다며 지인 중에 용원 무속인을 알고 있는 분이 계시니 얼른 연락해 보겠다고 말씀하시고는 전화를 끊었어요. 저희는 그날 밤은 도저히 집에서 잘 용기가 나지 않아 근처 찜질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 엄마의 연락을 받고 저희 집으로 무당이 찾아왔습니다. 무당은 집에 들어오더니 기분 나쁜 표정을 지으며 연신 쯧쯧쯧 거리며 혀를 내찼어요. 그러더니 두 눈을 지그시 감고 손에 들고 있던 방울을 몇 차례 짤랑짤랑 흔들더니 번뜩 하며 눈을 뜨는 거예요. 그러더니 휙 하고 거울이 있는 쪽을 무섭게 노려보셨습니다. 그리곤 거침없이 거울로 다가가 거울 뒤를 들고 있던 칼로 쭉 그어 내리셨어요. 그러자 거울 뒷부분에 붙어있던 종이가 드러났고 그 종이를 뜯어내니 거울 뒤쪽에 여러 장의 부적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할 말을 잃었어요. 거울 뒤쪽에 이런 게 붙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거든요. 거울을 들어 옮길 때도 너무 감쪽같이 종이를 덧대놔서 거울 뒤쪽에 뭐가 붙어 있는 줄도 몰랐거든요. 천벌 받을 것. 어디 허주를 신이라고 받아놓고 이런 짓거리를 해? 무당은 너무 화가 난 듯 잔뜩 인상을 쓰며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적은 귀신을 쫓는 부적이 아니라 귀신을 가두는 부적이라고요. 한참 전 여기에 살던 사람이 허주에 씌였는데 그게 신인 줄 알고 신내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신통력이 사라지고 사람들에게 점괘를 봐주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걸 받아들이기 싫었던 그 무당은 허주의 게임에 빠져 손님들에게 붙어 들어온 객귀와 허주를 저 거울에 가둬서 부린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덕분에 이 집 기운이 너무 안 좋아. 그런데 제일 의미 강한 곳에 저 거울을 뒀으니.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거울 뒤쪽 벽면을 보자 시트지 위로 물이 송글송글 가득 맺혀 있었고 시트지를 뜯어내자 시커멓게 곰팡이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저 친구 제명에 못 살았어. 하며 친구를 가리켰습니다. 덧붙여서 저는 기가 너무 세서 직접 해코지를 못했지만 친구는 저와 다르게 기가 너무 약해서 귀신들이 친구를 노린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야기가 끝나고 무당 아주머니께서는 조촐하게 상을 차려놓고 기도를 하며 거울에 붙어있던 부적을 모두 태웠습니다. 하지만 귀신이 나타났던 자리에는 귀신을 퇴치한다고 해도 또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숯과 계피를 바구니에 담아두고 각 문 앞에 이 부적을 붙이면 앞으로는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정성스럽게 쓰신 부적을 건네주셨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서울에 올라와서 좋은 일들만 있을 것 같았는데 친구와 제가 겪은 일을 생각하니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바로 부동산 아주머니께 전화를 했어요. 저는 이 집이 왜 이렇게 싸게 나온 거냐, 무슨 일이 있었던 거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처음엔 한사코 아니라고 하시던 아주머니께서 제가 계속 추궁하니 저에게 되려 혹시 아가씨도 뭐 본 거야?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전 귀신을 봤다고 말씀드렸고 그러자 아주머니께서는 진짜 그 얘기가 사실인가 보네
라고 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몇 년 전에 이 집에 무당이 살다가 이유 모를 사고로 끔찍하게 죽었는데 집주인이 무당이 살던 집을 정리하면서 쓸만한 가구를 남기고 정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이 집에 새해 들어온 사람들마다 자꾸 이상한 걸 본다면서 얼마 못 살고 나갔다는 거예요. 저희가 네 번째라고 말씀하셨죠. 그러곤 방을 빼고 싶냐고 물어보셨고 저희는 지금 당장은 안 뺄 건데 저희가 빼고 싶다고 하면 무조건 빼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당장이라도 이사를 가버리고 싶었지만 개강이 코앞이라 현실적으로 이사는 불가능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전 친구랑 무당 아주머니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기로 했죠.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그날 이후로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가위에 눌리거나 악몽을 꾸지도 않았고 귀신을 보는 일도 없었어요. 저희는 쭉 그 집에서 살고 무사히 졸업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그 5일 동안 있었던 일들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고 그때 생각만 하면 온몸에 소름이 끼칩니다. 과연 이 집에 살던 무당은 왜 갑자기 사고로 죽었을까요? 꼭 인간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기 때문에 천벌을 받은 걸까요? 자, 여러분, 오늘도 괴담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저희 스튜디오 요신 괴담랩에서는 여러분들이 실제 겪었던 무서운 이야기나 기묘한 사연을 제보받고 있습니다. 하단의 더보기란에 있는 요신 카페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채택 시 소정의 상품도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괴담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은 센스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